이번 수업에서는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y는 gx라고 하는 적절한 트랜스폼을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 y를 생성하고요. 그랬을 때 y라는 새롭게 생성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특히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직접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예제를 이번 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률 변수의 트랜스폼은 3개 정도의 단원으로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자 쉬운 2개의 이그젠플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이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컨볼루션까지 고려한 그런 트랜스폼,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번 이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 단원들에서 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수학적인 간단한 표현으로 일단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지금은 PDF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y는 gx라고 하는 x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g라는 함수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변수와 그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두 확률 변수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x에서 y가 아니라 y에서 x로도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변환되는 녀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y라는 확률 변수, 그 과정에 이 gx라는 함수가 연계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의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수학적으로 본 내용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y라는 확률 변수로 변환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냐?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와 그 PDF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y라는 건 y는 gx라고 하는 이 관계식 트랜스폼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값은 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y의 요 PDF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우리가 중요한 이제 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이 두 확률 변수 간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트랜스폼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나 다 적용할 수 있지만요. 일단 수학적으로 어렵고 또 유도하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대상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습니다. 그 x를 가지고 y는 g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를 만듭니다. 그러면 x가 디스크리트 할 테니 y도 디스크리트한 값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y 값에 해당하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확률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y는 gx를 만족해주는 모든 x 값에 대응하는 확률 px를 다 더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함수적인 형태로 그 확률 분포가 주어진다라기보단 하나하나의 확률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냥 그 하나하나의 확률 값들을 방금 언급한 요 수식처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변수 x의 제곱으로 만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y라는 확률 값이 y라는 그 값이 4가 되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라는 y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x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해서 우리가 4라는 확률 값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x가 2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의 확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빼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y가 4가 되는 경우의 확률을 y는 x제곱이라는 관계식으로부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방금 말한 이런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일반화돼서 표현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간단한 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트랜스폼 자체는 얼마든지 적용 대상이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다룰 만한 대상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예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변환을 왜 하느냐? 어떤 적용 사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방금 설명한 그런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의 그 개념처럼 우리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를 정의하고 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의 PDF 같은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x라는 확률 변수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x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고요. 이 확률 변수 x로부터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y라는 함수가 y는 g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y라는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를 직접 수학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죠. 뭐 흔한 예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티메이션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얻어지는 에러들은 주로 어떤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경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x를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을 하죠. 뭐 평균은 0이고 적절한 어떤 표준 편차 분산을 갖는 그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x를 일단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럴 때 이 x라는 이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다 갖는데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 얼마인지 플러스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스퀘어드 에러가 중요하죠. 따라서 x라는 확률 변수로 얻어지는 저 에스티메이션 에러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값에 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값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고요. 그 스퀘어드 에러는 바로 y는 x제곱이죠. 그러면 x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이런 스퀘어드 에러, 즉 gx가 주어져 있으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y라는 녀석의 pdf를 뭔가 가우시안 함수인 x의 pdf로부터 뭔가 유도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gx라는 x제곱이라는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때 바로 주어져 있는 x의 pdf, 그 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gx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y의 pdf를 직접적으로 구하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 트랜스포머의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했던 일종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은 x가 가우시안이고요. x제곱을 해서 얻어지는 y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카이스퀘어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모양과 이제 유사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적은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y의 PDF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 Y의 PDF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desired distribution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X도 주어져 있고 X의 PDF 또 Y라는 변수의 PDF도 주어져 있고 이 Y라는 PDF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라고 했을 때 X와 Y라는 PDF의 관계로부터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유도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이 랜덤 베리어블 트랜스폼을 배우는 목적이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라는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만들고 싶은 건 확률 변수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랜덤 베리어블 이 펑션으로부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원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y라는 값을 만들어낼 텐데, 그 만들어내는 어떤 수학적인 관계식, 이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y는 gx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조금 구체적인 예가 되긴 했지만 좀 복잡한데요. 실제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 x를 가지고 y라는 변수를 생성할 수는 없고요. x1, x2 두 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y1, y2라는 조인틀리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뭐 y1이나 y2 하나만을 뽑아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얻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gx라는 함수를 변수가 x 하나가 됐든 변수가 x1, x2 두 개가 됐든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때 그 gx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찾아낼 것이냐? 그게 바로 이 트랜스폼 오브 랜덤 베리어블의 중요한 목적이자 수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 우리가 요 트랜스폼 단원을 하면서 다시 실질적인 정확한 예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 라인 함수, 직선의 관계식으로 y와 x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확률 분포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gx라는 이 관계식이 ax 더하기 b고요. 우선 이 a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양수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일단 편의상 평균은 0으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y라는 확률 변수의 PDF를 구하는 건데, 항상 PDF는 CDF에서 구한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즉 y라는 변수의 PDF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DF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이 CDF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있으니 x에 대한 PDF를 이용해서 y의 PDF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이 x축과 y축의 관계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첫 번째 y에 대한 CDF는 특정한 y 값을 요 정도 높이라고 한다면 요 이하가 될 확률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x의 관점에서 보면 요 교점인 요 x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바뀌겠죠. 자, 그래프로 보면 y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요 관계식은 결국 x가 요 위치인데요. 요 위치는 지금 a분의 y-b라는 또 x값이기도 합니다.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식에다가 적용해 보면 y에 대한 pdf를 일단 변수 대문자 y를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고요. a가 양수이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시작은 y에 대한 CDF였는데요. 이제 이것은 x가 들어가 있는 CDF가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은 x에 대한 CDF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x 하나가 아니라 a분의 y-b로 합성함수처럼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로부터 구한 y의 CDF고요. 이 CDF를 우리가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 주어야 그래야 이제 PDF를 구하는데, 이 PDF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요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합성함수를 지금 미분합니다. 함수의 모양은
x에 대한 현재로서는 CDF죠.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걸 정의하자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이제는 소문자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는데 y에 대한 변수를 미분하니까 a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해졌고요. 이 구해진 것이 바로 현재까지 우리가 구한 y의 무엇인가요? PDF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x로 주어져 있으니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y라는 새로운 변수의 PDF는 a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x의 평균은 지금 0인 상태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 x제곱 대신에 요 a분의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니까 a분의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조금 보기 편하게 이걸 적자면 지금 a가 양수인 상태니까 루트 2파이 a 곱하기 시그마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여기 분모 a 제곱 a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분의 1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평균은 b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a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으로 변형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 a가 양수일 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y는 ax 더하기 b로부터 얻었습니다. 결론을 잠시 얘기하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x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의 관계식에 의해서도 여전히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유지하고 다만 평균과 분산만 a와 b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 한번 똑같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거고요. 이 특정한 y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관계식의 이 직선을 따라가는 이 특정한 x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y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다시 CDF를 쓰게 되면 이 y 대신에 주어지는 식을 ax 더하기 b라고 대입할 수 있고요. 이제 a가 음수니까 관계식에 의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모양은 똑같은데 부등호가 바뀌는데 그거는 여기서도 보면 이 화살표의 위치에 해당한 x가 a분의 y-b였을 거고 그거보다 큰 쪽으로 가야만 이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그래프적인 모양을 우리가 이 a의 부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x에 대한 CDF를 표현하느냐 1 마이너스죠. 크거나 작다니까 작거나 같다를 CDF로 표현했으니 큰 경우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시 이제 아까처럼 y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주면 단번에 1 마이너스 부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에 fx a분의 y 마이너스 b. 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현재 a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음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은 여전히 플러스 값이 될 거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에 a분의 y-b만 대입하면 됩니다. 결국 이거 대입해보면 앞에 거랑 똑같은데 마이너스 a분의 1의 모양만 살짝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나오죠. 따라서 a가 음수라는 조건만 우리가 잘 기억해주면 똑같이 분산은 a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 b로 변환되는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y의 디스트리뷰션이다. 똑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제 정리했는데요.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 부분들을 잘 통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a의 값의 부호를 신경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양수일 때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a분의 1이라는 모양의 절대값을 붙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원래 x의 pdf, 그 다음에 a분의 y-b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이 바로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pdf이다. 이 이그젠플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x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유도를 해봤지만 이 주어진 수식 결론은 x의 확률 분포가 뭐 가우시안이든 익스포넨셜이든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첫 번째 결론은 직선의 관계식을 가질 때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는 뭐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익스포넨셜이면 익스포넨셜 서로 변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x하고 y, 물론 x로부터 y를 만들었지만요. x와 y는 ax 더하기 b의 관계를 가지니 이 두 확률 변수 간의 상관계수, 그쵸? 우리가 뭐 시그마 xy는 공분산이라고 했으니까 로 xy로 씁시다. 이 녀석은 지금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상관계수가 정확하게 1이 되고요. 두 확률 변수가 직선의 관계식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x는 x 나름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y는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또 새로운 평균과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그럴 때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x하고 y를 동시에 뽑아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이 두 개가 분포하는 영역이 이렇게 점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커졌을 텐데요. 지금은 직선이니까 완전히 1이 된 거고요. 결국 이 직선을 따라가면서 x나 y가 각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x하고 y를 동시에 찍더라도 이런 식의 위치에만 있고요. 이 위치가 x의 평균값, 이 위치는 y의 평균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뮤x가 0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게 뮤 y도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 x하고 y라는 2차원 좌표를 동시에 뽑아내서 해보게 되면 걔네들은 이 직선상으로만 존재할 것이고요. 이 직선상에서도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으로 이제 이쪽이 더 많이 분포하고 이쪽의 좌표들은 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첫 번째 이그젠플의 결과를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관계식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변화는 그 기존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와 y 사이의 상관계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예전에 배웠던 것들까지 확장해서 함께 이해하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그젠플은 함수 gx가 y는 x제곱이라는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y에 대한 CDF로부터 모든 수식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y에 대한 CDF를 구하고 이 녀석을 미분해서 PDF를 구할 건데 이 기본적인 데피니션으로부터 이제 모든 수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 식을 잠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x, y. 따라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음수일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x는 모든 x값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x값의 범위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죠. 자, 그러면 특정한 y값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CDF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느냐? 이 곡선의 관계식으로부터 요 교점,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 루트 y일 거고요. 요 교점은 여기는 플러스 루트 y겠죠. 이때 y가 양수니까요.
따라서 이 범위 안에 x가 들어오는 것이나 y가 요거보다 작은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y에 대한 CDF를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CDF로 바꿔보죠.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루트 y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x에 대한 PDF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CDF로 바꾸면 이제 어떠어떠한 범위 안에 있다. 이건 다음과 같이 더 큰 값 루트 y에서 더 작은 값 마이너스 루트 y 요거를 이렇게 뺀 모양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주어지면 두 개의 CDF의 뺄셈으로 우리가 나눠진다. 이런 거 이제 예전에 많이 해봤죠. 따라서 요와 같이 주어진 게 바로 y에 대한 CDF를 x에 대한 CDF 함수로 구한 거고, 요건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 가정했으니까요. 똑같이 주어진 요 녀석을 우리가 y로 미분해 보죠. 그럼 똑같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되나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대문자 fx는 소문자 fx가 될 거고, 그 안에 일단 루트 y가 대입됩니다. 루트 y 미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곱하는데 그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똑같이 마이너스에 원래 fx에 마이너스 루트 y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루트 y를 한 번 또 어떻게 되나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에 2 루트 y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 부호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2 루트 y분의 1인데 대신에 여기는 fx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y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대입하느냐? 요 x의 디스트리뷰션은 fx에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이제 y라는 녀석의 PDF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네요.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이제 y는 x제곱이니까 루트 y를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y. 그 다음 것도 또 플러스 2 루트 y분의 1에 사실은 마이너스 루트 y를 대입하지만 제곱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에 그냥 y가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루트 y분의 1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의 y 이렇게 됩니다. 자, y가 0이 되는 경우는 엄밀하게는 어떻게 되나요? y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x의 범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딱 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y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y는 0보다 크다? 그때만 적절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하면 요 이그젠플 2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서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해당하는 에러예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에러라고 하죠. 얘네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그러면서 뭔가 주로 가우시안 분포를 갖습니다. 주로 이제 평균은 0이고요. 어떤 적당한 분산을 갖는 형태. 이게 이제 주로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보통 모델링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는 플러스 보호, 마이너스 보호의 이 디퍼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기준 값보다 얼마나 떨어졌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 1에 해당하는 값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절대값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의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x의 즉 디퍼런스 에러 같은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제곱을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든 에러가 플러스 1이든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x제곱이라고 하는 즉 이 에러의 스퀘어드 에러를 취한 것
이게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자 하는 관점이고, 이 스퀘어드 에러에 해당하는 이제 x제곱의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게 바로 방금 유도했던 요 관계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x는 보통 에스티메이션 에러인 경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의 스퀘어드 에러를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스퀘어드 에러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y는 x제곱처럼 얻어질 테니, 이 y라는 새로운 변수는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방금처럼 대입을 한 요런 뭐 루트, 예를 들어서 아까 y분의 1, 이때 y는 방금 얘기한 대로 x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본적인 시그마 이런 녀석들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1 상수의 x제곱 대신에 y 이렇게 되고, 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0일 때는 디파인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y라는 새로운 스퀘어드 에러로 주어져 있는 녀석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나중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첫 번째 퍼스트 오더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계라는 단어들을 또 공부할 때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모양을 기본적인 제너럴한 형태의 식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관계식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스퀘어드 에러가 일종의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의 퍼스트 오더랑 관련되어 있다. 일단 그런 정도로만 살짝 우리가 한번 맛을 보죠.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그젠플을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유도하는 과정을 가장 근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확률 변수의 PDF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CDF를 이용했고요. 이 y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y는 x제곱이었으니까 x라는 변수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요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풀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을 유도하게 되느냐? x에 대한 뭔가 관련된 PDF가 나오고, 여기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x를 기반으로 풀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에 대한 이 g라는 함수에 대한 인버스입니다. 앞에서 했었던 이 y는 ax 더하기 b에서 우리가 y-b분의 a를 대입했는데요. 이 x 값으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 y는 ax 더하기 b라는 g라는 함수의 인버스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이그젠플에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분의 1 같은 녀석은 또 어떤 의미로 나온 것인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예를 들었던 두 개의 이그젠플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의 트랜스폼을 일반적인 어떤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텐데요.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제너럴한 식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두 이그젠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은 이 y는 gx라는 함수가 ax 더하기 b였고요. 우리가 구했던 이 y라는 녀석의 pdf는 결과적으로 x라는 녀석의 pdf에 대해서 어떻게 대입했나요? a분의 y-b를 대입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어떤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지 간에 a분의 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그젠플 y는 이 gx라는 함수가 x제곱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 y라는 함수의 pdf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요 x의 2 루트 y분의 1에 f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y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데 또 플러스가 되면서 2의 루트 y분의 1에 fx 마이너스 루트 y,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의 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를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 a분의 y-b를 요 y는 gx의 관계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y는 ax 더하기 b가 gx죠. 근데 a분의 y-b는 x로 표현된 수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g라는 함수의 인버스고 그것을 y로 표현한 거죠. 자, 똑같이 여기 플러스 루트 y나 마이너스 루트 y가 있는데요. 이 y는 x제곱, 얘는 어떻게 되나요? y는 x제곱은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딱 서로 교점이 하나인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y는 x제곱에 해당하는 이 만나는 두 개의 값이 서로 x 표현이 아니라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즉 x를 우리가 뭐 플러스 루트 y든 마이너스 루트 y든.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y는 gx 그 x제곱이라는 녀석의 바로 이렇게 인버스로 표현된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절대값 a분의 1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gx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녀석의 값의 절대값이에요. 즉 우리가 g 프라임 x 이거는 이제 x로 미분한 거죠. 그 절대값분의 1이 바로 이 앞에 상수로 붙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x제곱을 우리가 x로 미분해 볼까요? g 프라임 x 요거는 뭐가 되나요? 2 곱하기 x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g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요 값을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됩니다. 앞에서 여기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됐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대값을 넣은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원래 마이너스인데 또 요게 미분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따라서 여기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절대값이죠. 대신에 y는 x제곱은 만나는 지점이 특정한 y값에 대해서 두 점이다 보니 이 두 점에 해당하는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요. 이런 게 세 개면 세 개가 더해지고 네 개면 네 개가 더해지고. 자,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의 이그젠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절대값 a분의 1 또는 절대값 또는 그냥 2 루트 y분의 1이라는 건 gx를 우리가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x에 대한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썼는데 이 y에 대한 식은 바로 아까 g의 인버스 y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우리가 g의 인버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거의 절대값분의 1. 그 다음에 원래 함수 fx의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갔나요? 바로 g의 인버스, 즉 y에 대한 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에 대한 식 대신에. 그래서 여기서는 g 인버스 y가 a분의 y-b였고요. 이쪽에서는 루트 x가 되거나 루트 y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y인데 그런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면 그거 개수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은 x를 먼저 g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고 그거에 이렇게 분모에다 넣고 절대값을 취하되 그 x 대신에 이렇게 y라는 식이 되도록 대입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우리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g'x는 2x고요. x 대신에 플러스 루트 y와 마이너스 루트 y를 대입해서 절대값을 그걸 이제 역수를 취해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의 모양의 fx, fy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루트 y고 그 다음에는 여기 f는 마이너스 루트 y 이런 식의 모양이 다 나온다. 두 개의 이그젠플을 통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이 확률 변수 트랜스폼에 대한 공식을 한번 간단하게 유출을 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다음번 파트 2에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변수 함수로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변수 함수에 대한 예까지 확장해서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약간 이제 귀납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공식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